이건 이제 실행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유연성 문제인데요. cut lead tape. 레드 테이프를 끊어라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저희들이 세기말이 아니고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경영하는 방식이 뭐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넓은 바다, 대해, 파도도 얼마 없고 태풍도 없는 이런데 그냥 뭐 큰 배를 가지고 나아가면 별탈 없이 도착하는 이런 방식이라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경영 환경의 변화라는 게 뭐 여러분들 다 여름 되면 이제 래프팅 하러 가실 텐데 이 래프팅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디에서 돌이 나타날지 어디에서 암토가 나타날지 배가 언제 뒤집힐지 또 가다가 우리 또 요원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물에 빠질지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급류타기, 래프팅하는 환경이 지금의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키워드가 소위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게 부드럽게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유연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소위 말하는 레드 테이프입니다. 관료주의, 권위주의, 뷰로크러시 이런 겁니다. 이 뷰로크러시를 이제 레드 테이프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레드 테이프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서가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문서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요새처럼 이래 저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류 옆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빨간 끈을 이렇게 쭉 꽈가지고 묶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끈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서류가 많고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관료주의가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IBM 같은 회사에서 cut, 레드 테이프를 끊어다 이런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관료주의를 이 민들레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민들레가 뭡니까? 댄딜리언의 어원을 보십시오. 덴트, D, 라이온이죠. 덴트, 이빨, D, of, 라이온, 사자. 사자의 이빨이란 말이죠. 그 민들레라는 게 사자 이빨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관료주의를 없애는 게 얼마나 힘드냐. 사자를 마주쳐서 그것도 입을 벌리게 하고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서 사자의 이빨을 손으로 뽑아내는 것만큼 위험하고 힘들고 거친 일이 관료주의를 없애는 길이다. 그만큼 관료주의를 없애는 게 힘들다는 거죠. 제가 로스페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로스페로라는 사람이 이제 참 미국에서는 거의 뭐 아주 이단한데요. 정당을 안 가지고 무소속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5%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양당제인데 어떤 당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로스페로가 이제 텍사스에서 이 경영자 출신이다 말이죠. 이 로스페로가 원래 이제 페로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 텍사스에서 이제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크고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너럴 모터가 자기의 이제 시스템, IT 분야가 필요를 하니까 그걸 자기 부서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M&A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페로하고 딜을 합니다. 당신 회사를 우리가 인수를 하고 당신 회사가 우리 제너럴 모터에 그 IT 부분을 총괄을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로스페로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텍사스라는 이 지역의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이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 디트로이트라는 지역이 이제 미국의 자동차의 왕국이란 말이죠. 왕국인데 그 관료주의라는 건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페로가 제너럴 모터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 관료주의하고 부딪혀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사표를 쓰고 나오죠.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살았던 이 텍사스에서는 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뱀 한 마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대처 방식이 간단합니다. 뱀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구두를 딱 벗어서 딱 두드려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10초 만에 상황이 종결이 되죠. 근데 자기가 제너럴 모터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다가 뱀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뱀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뱀 퇴치 주비위원회.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뱀 퇴치를 하려고 그러면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되고 컨설턴트를 가져와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뭐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주고 이만한 보고서를 만들어요. 만들어가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요약, executive
뭐 써머리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뱀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구두를 벗어서 두드려 잡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텍사스 비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이 관료주의라는 게 이 혁신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에서 필요한 게 Just Do It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광고가 이 나이키 광고인데요. Just Do It. 실행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칠 이야기를 합니다. 액션, 액션. 그리고 또 액션. 실행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저기 Management by Intuition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와 또 비슷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제 필요한 게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 관리.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 내가 목표를 줄 테고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는 방식 뭐 상당히 소개된 지는 오래가 됐습니다만은 MBWA 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헤매는 경영 현장에 가서 헤매라는 거죠. 또는 Management by Walking About 현장에 가서 걸으라는 거죠. 괜히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뭐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뭐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배열을 하고 방황을 하고 걸어다니는 경영, 실행하는 경영입니다. 이런 게 각광을 받는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힘의 집중입니다. 참 요새 유행처럼 이 선택과 집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슴도치하고 여우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슴도치하고 여우가 항상 싸움을 한대요. 물론 여우가 강자죠. 별의별 방법을 다 한답니다. 트랩을 만들기도 하고 숨어있기도 하고 온갖 전략 전술을 다 쓰는데 고슴도치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한대요. 그냥 뭐 다니다가 여우만 딱 나타나면 갑자기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고슴도치 전략은 딱 한 가지고 절대 고슴도치는 여우한테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이제 동물들 중에서 객과나 또는 고양이과 동물이 많죠. 우리가 아는 뭐 사자도 있고 그죠? 뭐 치타도 있을 테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고양이과 객과 동물이 있는데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사냥을 해서 사냥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동물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사자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실 텐데 리카온이라는 객과 동물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거의 뭐 이 개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객과 동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냥을 하기 전에 미리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서 딱 한 마리 표적을 찍어요. 얼룩말이 수백 마리라도 수백 마리를 가다가 뭐 옆에 있다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옆에 수많은 얼룩말이 있어도 딱 찍은 얼룩말 그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중점주의고 하나가 망라주의입니다. 중점주의라는 것은 바이탈 퓨, 똑똑한 놈, 맨 놈. 망라주의라는 것은 유주얼, 매니, 뭐 대충 여러 명.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것저것 불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이탈 퓨,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구마 캐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가가지고 고구마 캐면 하루 종일 뭐 호미 가지고 이 고구마 캐봐야 몇 뿌리 못 캐잖아요. 근데 할머니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호미 가지고 탁탁탁탁 쳐서 줄기 하나 딱 잡아서 쫙 당기면 줄기에 고구마 20, 30개가 쫙 따라오거든요. 이게 중점주의죠. 뭐 괜히 이것저것 캐려고 힘만 빼는 게 아니고 딱 줄기 잡고 당기자. 이게 이제 집중과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력 강화에서요. 제가 하나 또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손익이 있습니다. 손이 이제 과거에 이제 도시타다라는 본부장이 계셨는데요. 이 양반이 이제 아주 재미나게 대기업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이제 대기업병이라 하면 소위 뭐 관료주의가 뭐 횡행하다, 조직이 뭐 마비가 돼 있다, 뭐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렸냐면 이 대기업병이라는 것은 회사를 진정으로 아끼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조직이 망한다 하면서 결국은 조직이 망해버리는 병.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망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뀌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안 바뀌고 집단적으로 망해버리는 병이 관료주의고 대기업병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장하는 것 역시 다 실행력.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 아니라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력에서 필요한 거는 남 탓 사고가 아니고 내 탓 사고입니다. 혁신을 하다 보면 총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요. 우리 조직이 문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고치작하면 다들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당신 부서에서 이런 것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당신 파트에서 이런 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만 빼고 except me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만 빼고 하면 다 지원해 줄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except me, 내만 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혁신을 할 때 캐치프레이즈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겁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케이스는 반대입니다. 남부터, 나중에, 어려운 것부터. 그러니까 뭐 혁신한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뭐 엄청나게 여러 테크닉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되고 그죠? 그거 설계하려고 그러면 1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돈 많이 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당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지금부터 고객 만족을 한다라고 정하면 하는 방법이 뭐 컨설팅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부터 복도에 나가서 내가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허리를 30도로 굽힌다. 이게 쉽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성공 체험 문제인데 이게 조금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내가 작은 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상대방한테 반응이 오고 성과가 좋으면 이게 돼? 자신감을 가져요. 그럼 조금 더 크게 해봐요. 이것도 돼? 하다가 결국 소도둑 되는 게 혁신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거창하고 돈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걸 하겠다고 딱 하다가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본게임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이런 게 이제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거는 남부터 나중에 어려운 것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이제 혁신의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한 거죠.